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를 찾아 천지닝 당서기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의 만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 설린 우호 감정이 중요하다며 근거 없는 오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중, 혐한 정서 극복을 위한 상호 간 노력을 강조한 겁니다.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아니면은 부딪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도움되는 요소들은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껄끄러운 부분들도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상하이와 우리 지방정부와의 경제교류 확대도 논의됐습니다. 作为地方政府，我们愿意在两国元首的战略指引下，为推动中韩的合作做出更大的贡献。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란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상하이시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과 협조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또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청년 기업가들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현진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첫 피의자 소환으로 16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수 의원한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수 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2022년 4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강사 김병기 의원에게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자신의 보좌관 A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강 의원은 앞선 해명에서 A씨에게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A씨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 이번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다시 확인을 해보니 강 의원과 김경시 의원 모두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 대해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네네.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김경희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공천 헌금을 둘러싼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바뀌고 있는 가운데 고발 이튿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이달 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또 가족을 둘러싼 각종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고 사업상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남의 대학 편입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병기 의원.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오자 SNS를 통해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들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공채로 입사했고 최저시급을 받는 대신 2년간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았다는 해명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취업했던 업체입니다. 2년가량 다닌 걸로 알려졌는데 김 씨를 아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김 의원의 지시로 해당 업체에 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보좌관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해당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보좌관이 도로공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업 입찰을 재공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전달했던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 후 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잘 해결됐다, 다음에 입찰하면 된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을 취업시켜준 업체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아들이 월급과 등록금을 받았다면 뇌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일에는 무형의 이익을 얻어도 뇌물죄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일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병기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연일 새롭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남의 교수 아빠 찬스 의혹과 함께 꼼수 증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장남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2020년 국내 유명 경제학회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논문 공저자로 연세대 김모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입니다. 논문은 선거에서 긍정부정 캠페인이 유권자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는데, 김 교수의 주 연구 분야인 게임 이론이 분석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장남의 세부 연구 분야와는 차이가 있어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장남이 이 후보자의 전세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전세 임차권 1억 7천여만 원을 신고한 곳에 실제 거주자는 장남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증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아빠 찬스 논문 의혹에 대해 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거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전세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결단만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일 때 했던 것들은 다 괜찮은 거고,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자기 모순이다. 이 후보자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을 통해 다시 한번 미국의 강한 군사력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 앞에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한 자화자찬을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은 훌륭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군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큰 피해를 봤다고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쿠바인 병사들이 다수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기습을 알고 대비했었는데 거의 나라 전체에 대한 전기를 끊어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미군의 강한 군사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most powerful, most lethal, most sophisticated, and most fearsome. It's a fearsome military on planet Earth, and it's not even close. 트럼프는 석유 업체들과 만나겠다며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에 대한 욕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을 미국의 이익과 연결해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이에 더해 미 국무부는 서방군은 우리의 방군한 내용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걸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쿠바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서방구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 위해 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 중이며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6일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대해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 안보의 우선 과제이며 북극에서의 적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Of a military operation, nobody's going to fight the United States militarily over the future of Greenland. 미국의 이런 태도는 그린란드의 풍부한 희토류는 물론 지구온난화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의 결정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인데 미국이 어떻게 동맹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Żaden członek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powinien atakować czy grozić drugiemu członkowi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하는 등 미국의 진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에서 올해의 주인공은 AI를 탑재한 로봇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걷고 춤추고 일을 해내는 모습이 큰 화제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춤선을 만들어냅니다. 걸음걸이에선 기계 특유의 딱딱함은커녕 여유까지 느껴집니다. 현대차의 미국 로봇 자회사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첫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아틀라스입니다.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는 힘, 360도 회전 가능한 관절, 손으론 촉각도 느낍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혼자 자재 운반도 할 정도입니다.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2년 뒤엔 위험한 곳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사람을 도와 간단한 조리에 빨래까지 해냅니다. 클로이드 우유 갖다 줘. 로봇은 더 이상 전시장 안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닙니다.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며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고 사람의 행동을 인식해 소통하는 로봇. What can you see in front of you? In front of me is a person holding a microphone with the logo KBS on it.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속도와 힘을 조절하며 인간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와 로봇이 피지컬 AI로 결합해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manufacturing plants are going to be essentially gigantic robots. Incredible, isn't that right? 집과 일터까지 들어온 로봇. 이제 화두는 언제부터 함께할 것인가가 아닌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가가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장중 4,610선까지 돌파했지만 현재 지수 오름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은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97포인트 상승한 4,544.45에 코스닥은 11.07포인트 밀린 944.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AI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원, SK하이닉스는 76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대차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자동차주 흐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주, 신세계와 삼성물산 강세인 반면 정유와 개임, 엔터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릭스와 솔브레인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루닛과 HPSP는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8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윈난성 루구 호수에 17,000여 마리의 철새가 날아와 일출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 6시, 햇빛이 퍼지는 루구 호수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릅니다. 나룻배를 타고 이른 아침부터 나선 관광객들이 해돋이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루구 호수에는 철새떼도 몰려들었습니다. 붉은 부리 갈매기, 물닭 등 26종류의 철새 17,000여 마리가 찾아들었습니다. 今天也是特意换上了当地的民族服饰，现场的候鸟特别多，我还是觉得不虚此行。 윈난성과 스촨성의 경계, 해발 2,690m에 자리한 루구 호수는 안개와 철새를 감상하기 좋은 12월에서 2월 사이가 관광 성수기입니다. 고도가 높아 대기가 맑은 만큼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수영장 안에서 마주선 선수들. 악수를 나눈 뒤 물속으로 들어가 말 하나를 옮기고 곧바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다이빙 체스 세계 선수권 대회 현장입니다. 말을 두는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물속에서 숨을 참아야 합니다. 선수들은 물 밖에서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잠수해 수중 체스판 위에서 한수를 둡니다. 체스판과 말은 자석과 무게추로 고정돼 물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략은 제각각입니다. 물 위에서 미리 수를 읽은 뒤 잠수해 잽싸게 말을 두고 올라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한참을 물속에 머물며 신중하게 다음 수를 고르는 선수도 있습니다. 아직 말도 옮기지 못했는데 몸이 자꾸 떠오르며 호흡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산소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선 체스 실력뿐 아니라 호흡 조절과 판단 속도까지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10살 선수부터 경험 많은 베테랑까지 전 세계에서 40명이 출전했습니다. 튀르키예 미디아트 지역,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47살 아르바그 씨의 작업장입니다. 손으로 철판을 두드려 하나하나 모양을 잡으며 아르바그 씨는 수제 난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워 2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Geriye kalan biz sobacı ve gümüşçüler kaldık. Köylere genelde veriyoruz. Ayrıyeten işte doğal gaz olup da tek katlı olanlar evleri ısınmadığı için gelip alıyor. 난로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디자인의 정교함에 따라 우리 돈 약 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판매됩니다.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장작 난로의 수요는 급감했지만 난로에서 끓이는 차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농촌 지역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u işte şu an Midyat'ta yani aile olarak biz tek kalmışız. Devam ettireceğiz. Yani o bizi bırakmadan biz onu bırakmayız. Çünkü işimizi severek yapıyoruz. 매년 500대의 난로를 만든다는 아르바그 씨. 난로를 찾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손에서 망치를 놓지 않고 전통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음성이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대방 목소리가 실제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 AI로 만든 가짜 음성입니다. 相手の人を怪我させてもうて今すぐ示談金払わへんと警察に捕まっちゃうって言われてる 일본 통신사 NTT 동일보는 한 스타트업과 협력해 이런 가짜 음성을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음성의 주파수 특성과 통화 중 생기는 주변 잡음 등을 분석해 AI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스마트폰 화면에 이를 표시하거나 소리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かなりそれにキャッチアップしていくのが大変になっていますので、誰もが安全で安心して使っていただけるというふうな電話サービスが必要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민간 통신사인 KDDI도 지난달 가짜 음성 판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KDDI는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을 일본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란의 통화 가치가 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테헤란 시장 상인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1,2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전통시장에서 상인 수백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하메네이는 축출될 것이다라며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구호가 등장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합니다. 그랜드 바자르의 농성 시위가 다시 등장한 건 이란 통화 리알의 가치가 어제 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중앙은행이 달러 환율 보조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체와 생산자에게 가던 보조금을 줄이면 소비자 가격이 더 오르게 되고 결국 상인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حدود یه هفته پیش 220 میگرفتیم الان خریدیم 350 صبح خریدم 350 همین جنس‌های دیگه هم همینجوری پلیس روغن اینا برنج همینجوری رفت.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시위 10일째인 어제까지 사망자가 최소 36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활동가 뉴스통신은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도 최소 1,200명 이상입니다. 총격을 가하는 등 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 270곳 이상으로 확산됐다고 인권활동가 뉴스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한 달에 $7어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이란 인구 대다수인 약 8천만 명에게 넉 달간 지원하는 유화책을 내놓았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쿠팡의 이른바 산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어머니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동부도 쿠팡의 모든 계열사에서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가슴을 부여잡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남성. 2020년 10월 쿠팡 7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했던 고 장덕준 씨입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뒤 퇴근한 장 씨는 결국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장 씨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쿠팡은 CCTV에서 장 씨가 쉬는 모습을 찾아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를 절대 남기지 말라는 김범석 쿠팡 대표의 당시 메신저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산재 인정 뒤에도 쿠팡의 기만적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그 당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쿠팡의 대응들이 이번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쿠팡의 모든 계열사에서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끝나면은 그동안에 왜 산재 미신청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은 25건. 하지만 유족급여 신청은 5건에 불과합니다. 노동부는 쿠팡이 산재 발생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합의를 종용한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에 대한 추모 물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월드스타 BTS가 오는 3월 새봄과 함께 완전체 복귀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세상을 떠난 국민 배우 안성기, 배우 정우성, 이정재는 안성기 씨의 두 아들과 함께 상주를 자처하며 빈소를 지켰고 조용필, 김혜수, 박중훈 등 스타들의 조문 행렬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던히 좋은 사람, 우선. 또 연기자로서 정말 충실했던 사람. 그렇게 잘하는 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감히 흉내내지 못할 게 많으셔서 좀 더 저희가 많이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발인은 오는 9일 새벽으로 정해졌고 정우성, 이정재가 운구를 맡아 고 안성기 씨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완전체로 복귀합니다.
BTS는 오는 3월 20일 5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공식화했고 오는 14일에는 새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속사는 6년 만에 정규 앨범에는 BTS가 걸어온 여정 속에서 멤버들이 느낀 감정과 고민이 짙게 배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BTS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복귀 홍보전을 이어갑니다. 다른 게 보여요. 너를 위해 고해의 주인공 가수 임재범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임재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4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끝으로 무대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진 것들이 하나둘 자기 손을 떠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며 은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재범은 이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 신곡 라이프 이즈 어 드라마를 공개했습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집에 침입했던 강도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침입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된 이 30대 남성은 최근 나나 모녀가 자신을 공격해 다쳤다며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나나를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나나는 자신의 집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을 몸싸움 끝에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나나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나나는 SNS에 이번 일을 잘 바로잡겠다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포항과 울진에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고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북서풍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산지에서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강원도와 충청, 경북에 낮까지 전라도와 경남 서부 대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1도, 광주와 대구가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